One, two, three. Yeah. 3, 2, 1. 안녕하세요. 요즘 것들의 사생활 혜민입니다. 지금 많이 더워졌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어요. 어떻게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는지 우리 모두 건강하게 먹고 사는 방법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해 봤는데요. 이름하여 요즘 것들의 채식 생활. 이 코너는 같이 진행할 친구를 초대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것들의 사생활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보혜라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나요? 저는 원래 만드시는 콘텐츠들을 되게 자주 보던 오. 애청자였는데 지금 되게 성덕처럼 혜민님이 같이 하자는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바로 아침부터 달렸습니다. 네, 우리 보혜님을 요즘 것들의 채식생활 고정 패널로 초대를 했고요. 시청자분들이 보혜님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떤 일을 하던 분이신가요? 저는 원래는 기획자로 일을 했었고요. 회사를 다니면서도 채식에 관심이 있어서 관련한 사이드 프로젝트를 계속 해왔어요. 비건식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비건 페스토를 만들기도 하고 팝업 식당을 열어보기도 하고 쉽게 채식을 알릴 수 있는 굿즈도 만들기도 하고 이러면서 채식을 즐겁게 하는 일들이 저한테 좀 재밌어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계속 해왔고 지금은 퇴사하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부럽네요, 퇴사를 할 수가 없어요. 대표님이시니까. 갑자기 요즘 것들 사생활에서 웬 채식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요즘 제가 1월 1일부터 채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우리 채널이 다양한 삶의 선택지를 이야기하는 채널이잖아요. 식생활에 있어서도 다양한 선택지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일단 채식을 해보니까 또 이런 선택지가 있다라는 것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이런 코너를 만들게 됐습니다. 앞으로 보혜님과 제가 이 세상에 완벽하지 않은 비건 지향인들과 채식에 궁금한 분들과 함께 채식 생활을 슬기롭게 해나가는 방법들을 이 코너를 통해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채식이면 채식이지 비건은 또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채식에도 되게 다양한 유형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채식을 실천하는 이 방식이 이제 개인마다 다 되게 다양한데 보통 많이 알고 있는 유형이 고기는 먹지 않되 해산물까지는 먹는 페스코 채식이 있고요. 최대한 식물성 음식을 먹지만 그래도 유제품까지는 먹는 락토 베지테리언, 그리고 계란까지는 섭취하는 오보 베지테리언도 있고 동물성 음식을 먹지 않는 비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일단 보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비건을 지향하고 있다. 보혜님은 언제부터 비건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저는 채식에 관심이 있던 거는 한 3년 전? 근데 3년 동안 항상 비건을 지향했던 건 아니고 그 안에서 페스코 채식을 했던 적도 있고 아니면 완전 비건으로 지냈던 적도 있고 사회생활하면서 완전 망했다 하면서 지나갔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좀 마음 먹고 제대로 실천을 한 거는 반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랑 또 비슷할 수도 비슷하죠. 있겠네요. 저는 작년 하반기 정도부터 그 고기 없는 날에 대해서 처음에 알게 됐어요. 폴 맥카트니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고기 없는 월요일이라고 해서 고기를 없이 먹는 캠페인을 하는 건데 고기 없는 화요일로 해가지고 저희 동네 비건 식당이 딱 하나 있었는데 월요일은 휴무더라고요. 그래서 고기 없는 화요일로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점차 다른 날에도 고기는 안 먹게 되었고 대신에 국이나 이런 거에 들어가 있는 동물성은 그냥 먹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아예 먹지 말아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일단 한 달만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7개월째 비건을 지향하는 생활을 하고 있네요. 결심하고 한 번에 하신 게 엄청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랬다가 이렇게 해봤다가 하면서 정착하는데 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 케이스거든요. 오히려 그게 더 저한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고기만 안 먹다가 아니면 생선까지 먹었다가 나중에 점차적으로 이렇게 줄여가는 방식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은 약간 흐지부지 될 것 같은 거예요. 생활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정하게 되면 먹을 수 있는 생선류? 그런 것만 찾을 것 같은 거예요. 야채를 안 먹고 아예 한번 딱 정해서 비건만 해보자. 한 달을 해보고 이게 맞으면은 계속 유지를 하고 만약에 이게 너무 힘들면은 거기서 하나씩 좀 늘려가면 어떨까?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던 건데 생각보다
재밌고 비건 음식 뭐가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마트에 가면은 막 성분표 보면서 이거 비건이야 이렇게 찾는 재미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게 뭔가 게임같이 재밌어서 처음에 하다가 그렇게 지금까지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사실은 저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었고 외식을 한다든지 친구랑 어디에서 뭘 먹어야 할 때는 거기에 내가 동물성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순간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먹을 수밖에 없었던 순간도 있고 완벽하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계속 지속하려는 마음이 엄청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완전히 반대로 조금씩 더 엄격하게 해온 케이스인데, 처음에는 저도 막 비건을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다가 이게 아는 정보도 없고 습관도 하나도 안 들여 있는데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막 진짜 밥에 김만 싸먹게 되는 거예요. 맞아. 네, 그래서 막 포기를 하게 되고 페스코 채식을 했다가 다시 또 포기했다가 그래도 다시 해볼까 하면서 그 시간이 쌓이면서 저한테 정보도 쌓이고 조금 더 해보려는 그런 시도들이 저한테 노하우가 생겨서 이제는 좀 편하게 비건 지향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자기한테 맞는 방식을 좀 찾아가지고 계속 시도해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완벽하지 않더라도 지속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답답하잖아요.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한번 나와봤습니다. 근데 피크닉이나 캠핑 하면은 고기 구워 먹고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산뜻하고 맛있는 음식들을 채식으로도 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각자 먹고 싶은 것을 도시락으로 한번 싸워보자. 그래서 어떤 걸 싸우셨죠? 저는 오늘 그냥 밖에서 간단하게 빵에 뭐 발라 먹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페스토랑 후무스 그리고 버섯 볶은 거를 가져왔거든요. 얘는 페스토예요. 그래서 저는 좀 잎사귀 있는 채소들을 좀 오래 먹으려고 그 믹서기에 올리브유랑 갈아가지고 페스토로 만들어서 이걸로 뭐 파스타도 해먹고 볶음밥도 해먹고 빵도 발라 먹고 하는데, 얘는 부추랑 와사비 넣고 다른 되게 부추 와사비 매콤하고 맛있겠다. 페스토. 네. 그리고 얘는 후무스인데 지금 모양이 되게 흐트러졌는데 가져오느라 맛있을 것 같아요. 네, 후무스인데 얘는 병아리 콩을 갈아서 만든 중동식 소스예요. 중동 사람들은 이거 빵에다가 발라 먹기도 하고 여기 향기가 나. 네. 여기까지. 야채 같은 거 찍어 먹기도 하고 하는데 간단하거든요. 만드는 게 삶은 병아리 콩을 뭐 올리브유랑 향신료랑 갈면 되는 거여서 이거를 쌓아봤고, 되게 많이 싸우셨어요. 네. 항상 이렇게 먹는 양. 어제 급하게 준비했지만. 자, 얘는 그냥 제가 어제 간단하게 버섯을 발사믹 식초에 볶아서 그냥 소금 간해서 온 버섯 볶음입니다. 맛있겠다. 그래서 얘 발사믹에도 볶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생 버섯을 볶다가 발사믹 식초랑 올리브유 넣고 볶았어요. 그럼 이거를 발라 먹을 빵도 있겠네요? 맞아요. 여기 있습니다. 네, 빵까지 이렇게 빵도 가져오셨어요. 싸왔어요. 이거 저희 집 앞에 있는 비건 베이커리에서 싸온 치아바타인데, 보통 그 좀 발효빵들 있잖아요. 바게트나 뭐 치아바타 이런 좀 밀가루에 물에 이스트, 소금 뭐 이런 식으로 반죽을 해서 발효시켜서 만든 빵들은 거의 다 비건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밥하기 귀찮을 때 이런 것들이랑 빵에 발라 먹기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이거 생각보다 그냥 일반 빵집에도 이런 치아바타라든지 바게트 같은 거는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은 그냥 보니까 우유나 버터나 계란 안 들어간 게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 것들도 잘 그냥 살펴보면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빵집에 많이 구비되면 너무 좋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싸왔습니다. 저도 도시락을 싸왔어요. 아까 슬쩍 보고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앞에서 고급진 거를 가져오셔가지고 아니에요. 뭔지 궁금하시죠? 짠! 와. 이건 과일. 이건 자두고요. 네.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짠! 와. 김밥을 네. 싸왔어요. 뭐가 들어갔나요? 설명해주세요. 김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일단 현미밥, 당근, 마늘종을 볶아가지고 깻잎을 먼저 깔고 비법 소스를 바르고 그 위에 야채들 넣고 말았던 제 맘대로 만든 김밥입니다. 비법 소스는 뭐가 들어갔어요? 사실 비법 소스라고 하긴 민망한데 소이 마요 있잖아요. 네. 콩으로 만든 마요네즈가 있어요. 그거 너무 시중에서 쉽게 구하실 수가 있고 거기에 들깨가루랑 간장 조금, 설탕
약간 넣고 섞으면 약간 단짠한 아. 그런 소스가 되는데 초식마녀님한테 배운 소스고요. 여기 한번 넣어보면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현미 김밥입니다. 너무 맛있을 것 네. 같습니다. 좀 모양이 예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맛은 있다는 거. 그리고 자두를 깨끗하게 씻어왔습니다. 정말 피땀 눈물이다. 디저트까지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커.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눈 떠 있네요. 안에 별로 든 게 없어서 제가 크게 썰었거든요. 그랬더니 먹기가 힘드네? 너무 크게 썰었네. 근데 보혜님은 네. 어쩌다가 비건을 처음에 하시게 되신 거예요? 저는 사실 처음에는 뭐 환경이나 동물권 때문에 시작한 건 아니었고, 저는 좀 채식하는 사람들한테 관심이 생겨가지고 시작을 한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해야 되나? 한 3년 전쯤에 제가 되게 친한 친구가 비건 지향을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랑 같이 자주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이 친구가 전혀 배려받지 못하고 치킨집을 일단 갔고, 그 안에서 한 10명 남짓의 사람들한테 계속 똑같은 질문을 받고 좀 약간 비아냥도 듣고 이러는 모습을 보고 그때 처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우리나라에도 채식주의자가 있구나. 근데 우리가 너무 모르네? 그리고 이렇게까지 선택권이 없네? 이래도 되나? 이래가지고 그때 조금 좀 충격을 받아서 이후에 좀 식당 같은 데 가면은 뭐 메뉴판에 채식주의자들이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이런 거 좀 관심 있게 보게 되고, 이렇게까지 몰라도 되나라는 좀 생각도 들고, 그래서 관심을 조금씩 가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왜 채식을 하는지 이런 것도 되게 찾아보게 된 거예요. 근데 뭐 찾아보니까 육식을 하는 게 공적으로 환경에도 되게 좋지 않고, 그리고 동물에게도 되게 잔혹한 방식이고, 저는 고기를 먹을 때 기존에는 그냥 고기는 고기라고 하지, 이게 동물이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문장으로만 맞아요. 알지 이게 연결이 안 됐던 맞아요. 것 같아요. 근데 좀 찾아보고 하면서 이제 고기가 저한테는 이제 식재료로만 보이진 않는 거예요. 이게 건강에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라는 정보도 접하게 되면서 좀 총체적인 이유로 나중에는 변한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저는 채식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관심사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부터는 동물성을 좀 먹지 말아봐야겠다라고 느꼈던 터닝 포인트 같은 거는 우유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사실은. 고기보다도. 오히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우유를 잘 못 먹으니까 우유를 잘 못 먹어서 키가 안 큰다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저는 우유를 먹으면 항상 배가 아팠거든요. 근데 그거를 뭔가 많이 먹으면 괜찮다라거나 그런 얘기를 막 들었었는데, 포유류 중에 성인이 돼서도 젖을 먹는 게 사람밖에 없고, 심지어 자기의 젖도 아닌 다른 동물의 송아지가 먹어야 할 젖을 뺏어서 먹는, 그거에 대한 다큐멘터리도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그게 과연 좋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반면에, 우유를 얻는 과정이 저는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젖소는 젖을 그냥 계속 젖이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무식하게도. 근데 그게 아니라 젖이 나오는 이유는 새끼를 먹이기 위한 거니까, 소를 계속 임신을 시키고, 그래서 계속 젖이 나오게끔 만들고, 임신을 계속 시켜서 그 젖을 짜는, 그러니까 평생 계속 임신이 돼야 하는, 억지로 약간 그런 과정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져서 그때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거를 내가 이때까지 몰랐다니? 약간 이런 충격? 그러면서 저도 관심이 갖게 돼서 뭐 다큐멘터리도 찾아보고 책도 찾아보고 더 채식에 관심을 갖게 됐던 것 같고, 제가 이제 그래서 채식을 하면서 보혜님이 얘기했었던 그런 선택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계속 저희가 이렇게 계속 채식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꼭 뭔가 환경, 동물에 대한 것만 아니잖아요. 이 채식이 정말 나의 생활이나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니까 계속 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한번 이런 것도 있단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보혜님은 실제로 채식을 하고 나서 어떤 좋은 변화라는 게 있었어요? 일단 저는 속이 진짜 편해졌어요. 원래 대장이 진짜 안 좋거든요. 저 장거리 나도. 버스 탈 때, 버스 혹시 세워보셨나요? 저 되게 많이 세워봤거든요. 어머머머머. 왜 이렇게 말을 얹고 싶은 사람이 많네. 그러니까 너도 공감하는구나. 그래서
되게 장거리 버스 타는 걸 되게 두려워하고 그래서 맨날 속이 안 좋고 그랬었는데 휴게소 맨날 들려야 하는 1인. 맞아요. 근데 채식하고 나서는 속이 되게 편해지고 이제는 버스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원래 알러지랑 비염 같은 것도 되게 심했는데 철바뀔 때마다 항상 정말 휴지를 이렇게 대고 다녀야 됐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 되게 많이 괜찮아져서 아마 좀 염증을 조금 가라앉혀주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채식하고 알러지나 비염이 좋아졌다는 사람은 되게 많더라고요. 피로한 것도 좀 덜한 느낌이에요. 맞아요, 소화가 맞아요. 기관이 막 일을 좀 덜 한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저도 전철에서 늘 배 아파서 중간에 내려서 화장실 가는 사람이었거든요. 당이 예민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게 좀 많이 줄어들었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좀 덜 피곤한 느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살이 좀 빠졌다는 거? 그건 사실 목적은 아니었는데 채식하고 뭐 한 달 정도 있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사실 못 느꼈고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은 해봐야지 몸의 변화가 느껴진다라고 해서 더 한번 지속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6개월이 넘어가고 나니까 조금씩 변화가 이제부터 조금씩 오는 느낌? 왜냐면 그동안에 너무 안 좋은 식습관과 안 좋은 것들을 많이 섭취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정화하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떤 분들은 막 생리통도 많이 좋아지고 맞아. 그래요? 네, 생리통도 거의 없어졌어요. 근데 저는 좀 복합적일 수 있는 것 같은 게 비건 지향하고 나서 생리대도 비건 생리대로 바꾸고 좀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더 좋아진 게 아닐까 싶긴 해요. 비건을 하게 되면 먹는 것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활의 다른 것들도 바뀌게 되니까 또 그런 게 시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 먹는 것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이 확장이 돼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먹으면은 내가 어떤 단계에 있던 것들을 취하는 건가에 대한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먹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소비 습관으로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생활하는 물건들도 동물 실험 안 하는 거 이런 걸로 바꾸게 되고 좀 쓰레기가 덜 나오는 거 이런 걸로 바꾸는 습관이 조금씩 들고 있고 이제 이걸 좀 티를 내니까 주변 사람들도 각자가 갖고 있는 고민들을 저랑 이제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랑 대화 주제가 되게 풍성해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냥 항상 비슷비슷한 얘기를 했던 친구들과도 이제 만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전 되게 건강한 변화인 것 같거든요. 저는 한편으로는 사실은 저한테 먹는 거라는 거는 바쁠 때는 그냥 일단 배 채우고 때우는 그런 거였고 맛있는 거는 누가 남이 해주는 맛있는 식당에 가서 스트레스 풀러 가는 거 약간 이런 적을 가진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나의 생활을 지탱하는 어떤 것이 된 것 같아요. 식생활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거를 알게 됨으로써 생활의 질이 높아지는 것 같고 먹는 걸로 인해서 그 관심사들이 되게 넓어지고 더 많은 거를 생각하게 되고 나 말고 다른 존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고 이 공간이 아니라 다른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까지도 관심을 갖게 되니까 좀 더 내가 나은 인간이 되는 것 같은 맞아. 좀 성장하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확장되는 기분을 비건 지향하면서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좀 세상에 끼치는 영향력을 고민하는 것도 그렇고 요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도 그렇고 저는 보통은 항상 마트 가면 고기 사거나 아니면 만두 사거나 냉동식품 사거나 이랬는데 이제는 제철에 어떤 채소와 과일이 나는지 이걸 되게 유익 있게 보게 되고 그게 되게 저는 계절마다 즐거운 일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의 일상에 되게 재밌는 즐거운 변화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전까지 저한테 야채라는 거는 그냥 샐러드 정도? 아니면 고기 싸먹는 쌈채소? 그 정도의 존재만 알았다면 이제는 아 이게 되게 다양한 채소들이 이렇게 있구나. 그리고 이 채소가 어떤 맛이 나고 이걸로 이런 것들까지 해먹을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돼서 되게 저한테는 오히려 더 선택지가 넓어진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 선택지를 알려주고 싶다. 어머머머 뭐야? 어머머머? 너도 알고 싶니? 반면에 사실 우리나라는 진짜 선택권이 없는 나라잖아요. 채식하면서 또 힘든 거는 어떤 거를 느끼셨어요? 제일 힘든 게 사회생활 할 때 일단 외식할 때 채식으로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아직은 너무 없기도 하고 그리고 비건을 한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되게 예민한 사람? 어려운 사람으로 느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근데 보혜 씨 이거 괜찮으세요? 이러면 오히려 막 쿨한 척 아니 괜찮아요 지금 그냥 먹을 수 있어요 막 이러다가 흐지부지 되고 이렇게 된 적이 되게 많거든요. 이거는 그냥 먹으면 안 돼 이런 얘기도 되게 듣기도 하고 사회생활 하면서는 되게 유지하기 힘들었던 경험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제가 육식을 강요받는 느낌을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번화가에 가면 반짝반짝거리는 간판들에 모든 곳에 다 고기라는 메뉴만 다 있고 회식을 하거나 그럴 때도 무조건 고기를 찾고 그런 거에서 뭔가 약간 소외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육식이 그만큼 보편화된 만큼 채식도 보편화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채식을 선택할 수 있고 그것만으로도 되게 많은 것들이 좋아질 것 같거든요. 환경까지 가지도 않더라도 당장의 개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건강도 좋아질 거고 그게 더 나아가서 환경까지도 좋아지고 되게 많은 좋은 영향을 끼칠 텐데 채식도 하나의 선택지로 존중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채식하면은 영양실조 안 걸려? 이렇게 얘기를 맞아요. 한다든지 고기 먹고 싶지 않아? 네 채식하니까 그렇게 힘이 없지. 힘쓰려면 고기를 먹어야 된다. 채식하면은 풀만 먹냐? 너무 자기 힘들게 하는 거 아니야? 엄격하게 너무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얘기 되게 많이 듣지 않아요? 거의 저를 스님처럼 막 여기는 사람들도 막 만나고 요리를 엄청 잘하는 사람이나 막 이런 사람들만 하는 것도 사실 아닌 것 같거든요. 요리 못해도 다 채식할 수 있고요. 밖에서도 채식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채식이라고 해서 맨날 건강하고 그런 것만 먹는 게 아니고 자극적인 것도 저희 먹잖아요. 스트레스 받을 때 또 매운 거 먹어줘야 되니까 그런 것도 먹고 채식 인스턴트 먹을 수 채식 있어요. 인스턴트도 먹을 수 있고 그런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그러면 구독해주세요. 채널 고정. 채식도 당당하게 우리의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그날까지 요즘 것들의 채식 생활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볼까요? 어디서 먹어본 맛이야. 아 그래요? 뭐지? 누가 해줬나? 부추전 맛이 여기서. 부추랑 와사비 좀 부추로도 들어가서. 이렇게 페스토 하니까 맛있다. 맛있네요. 원래 후무스에 타힌이라고 참깨 소스 같은 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구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참기름을 넣는데 나름 괜찮더라고요. 한번 드셔. 타린이 뭐예요? 타힌이라고 외국에서 많이 쓰는 소스인데 사실 그거의 베이스는 참깨? 그래가지고 그건 페이스트인데 이거는 참기름으로 그냥 했습니다. 그래도 맛있더라고요. 되게 대체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뭔가 이건 하면서 이거의 원래 재료는 무엇인가, 이건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는가 막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찾아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진짜 재밌어.